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세수펑크입니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돈을 건드리겠다, 빈 곳간을 메우겠다라고 한 상황인데요. 뭐 각종 기금서 끌어다 쓴다고 해갖고 좀 쟁점이 되고 있죠. 네, 그 국채 발행 대신 세수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그 최대 16조 원 기금을 쓴다는 건데 거기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가야 하는 교부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건 처음이다라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고요. 네. 규모가 큰 지자체도 난감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기관인 만큼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세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 요즘 뉴스를 보면 어디 기초단체가 세금 체납자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요즘 있습니다. 그런 뉴스 많이 나오대요. 네, 예, 연말이기도 이게 한데. 예. 배경이 이런 게 깔려 있다. 네, 그래서 한번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그 삭감되는 교부금 규모는 총 6조 5천억에 네. 달합니다. 이 중 서울의 한 자치구를 예로 들어보면 국가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종부세입니다. 걷어서 나눠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 2022년에 320억이었는데 예. 지난해에 215억 그리고 올해는 174억 이렇게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삭감 어우,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네. 있는 거네요. 그럼 수도권 말고 지방 쪽 단체는 어때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을 경우에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지방 교부세가 수입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 기초단체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올해는 140억 정도가 삭감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절반만 삭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해당 기초단체는 지난해 타격이 좀 컸다고 하는데요. 이미 예산 편성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300억 가까이 삭감을 시켜서 곤혹스러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교부세가 지금까지 줄어든 경향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그러죠. 정부에서 솔직히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해서 내려보내면 되는 건데 이걸 다 지방에 떠넘기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많은 250개가 되는 지방 지자체 전체가 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경기가 좋았을 때 교부금을 많이 받아둔 게 있어서 이제 안정화 기금으로 비축을 해뒀는데요. 그마저도 지난해 다 소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상금 비척 같은 거 다 썼다? 네. 그래서 상습 체납자, 그러니까 지금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던져 벌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원래 해오던 일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든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가 지금 뭐 30조 이상 이렇게 빵꾸가 났다 그러면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뭐 기금도 쓴다는 말도 또 나왔고 했는데 지방은 이제 그 교부세를 받고 그거로 이제 사업도 하고 시정 운영을 하는데 그게 주니까 이제 여기도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체납 쪽에서 더 분발을 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더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동안 관내 지역만 돌면서 징수를 했던 기초단체들도 이제 관외 지역 전국구로 돌아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뭐 가령 그 수도권의 한 기초단체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거의 전국권을 다 돌면서 2인 1조나 3인 1조로 조를 짜서 출장으로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습 체납자가 관내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면 네, 거기까지 경우에. 쫓아간다? 네. 예. 또 가령 서울에서는 뭐 통영까지 내려가서 문을 두들겨서 체납액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까지 받으러 다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충이 크겠네요. 예, 그렇죠. 그 관내 지역이야 가령 체납자를 못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복귀를 하고 내일 다시 나가면 되는 건데요. 네. 지방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제 징수 목표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네. 또 일부러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불황이다 보니까 정말 내고 싶어도 못 네.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현장에서 만났을 때 도저히 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당연히 편성 부서에서는 더 깎아라 안 된다라고 막고 있는 실정이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니까 서로 계속 대립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사업도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메울 수는 없고 기존 사업들 규모를 줄이든가 이제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거 뭐 그런 방법밖에 없죠. 세출을 줄여야죠. 그거 맞춰서 기존에 추진하는 뭐 상권에 네. 상권 살리려고 했던 축제들도 그냥 다 미개최, 24년도 미개최고 25년도 아마 개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25년이 사실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네, 내년이 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예.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어야 하는 예산이 삭감된다라는 거는 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상에도 여파가 있다는 겁니다. 네. 도로 보수나 시설 관리나 뭐 상권 살리기나 행사나 축제까지 이 나라 지원이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곳곳이 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